오늘은 압류 추심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지. 근데 을이 병한테 또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병한테 야, 네 을한테 채권이 있다면서 니한테 청구할 거야 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뭔가 이 연결고리가 계약이나 뭔 법률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압류 전부명령, 압류 추심명령이 나왔거든. 이 채권이 있고 판결문,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집행권원, 이게 집행권원이 판결문, 뭐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렇게 있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 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킬 수 있어. 압류. 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재산에 따라서 재산이 부동산이면 뭐야? 부동산 경매 신청이지. 을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을의 재산이 유체동산이 뭐냐면 이런 TV 같은 거. 그 나머지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 채권에 대해서. 을의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 이렇게 표현되지.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 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을이 병에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시킨다. 그러면 더 이상 병은 을한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압류는 묶어버린다는 뜻이야. 그리고 묶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내가 받고 싶겠지. 그래서 그게 추심명령, 전부명령으로 나오지. 그러면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라고 하면 갑과 병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심 전부명령을 받으면 이제 갑은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압류 추심 전부명령. 알지? 이제 이해가 됐지?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경매, 압류 추심 명령. 이해가 됐지?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은 제일 무시한 짓이야. 너희도 잘 알아, 너. 무시한 짓이야.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유체동산 압류는 그냥 신청하고 하면 2주밖에 안 걸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좋지. 그러니까 2, 3천, 3, 4천 정도면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유체동산 압류를 시켜야 돼. 변호사님, 그러면 컴퓨터 해봤자 1, 200 아니에요? 그래도 2, 3천 받아야 되는데 1, 2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거 받고 또 압류를 해야 돼요? 아니야. 이건 심리의 문제야. 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 우리가 유체동산 압류를 시키잖아? 그러면 거의 90%는 그때 욕 엄청나게 해. 그리고 딱 그날 내에 바로 돈이 들어와. 왜냐하면 자기 집에 빨간 딱지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빨간 딱지를 떼버리면 어떡해? 공용표시 무효죄야. 형사 범죄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가 가장 좋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채권 압류 추심명령. 그게 뭐냐면 그건 계좌만 알면, 아니 채무자만 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가게들은 카드를 쓰잖아. 카드사에 이제 우리가 압류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때려버리면 이제 카드사는 우리가 카드를 끊으면 3일 이내에 카드 값이 지급이 되거든. 이제 카드 회사에서 받은 것이 지급이 되거든. 그 돈이 이제 묶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큰 지장이 있지. 하나만 더 하자. 가압류하고 압류를 좀 알아야 돼.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거야. 임시로. 압류는 1심 판결만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갈 거야! 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니야. 1심만 끝나면 우리가 잘 아는 가집행을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 압류를.
근데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은 소송이 가기 전 아니면 소송 중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이 필요해. 공탁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러면 변호사님 어떤 때는 보증보험 증권 끊고 어떤 때는 현금공탁 끊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런 의문이 들어와야 돼. 그 의문이 뭐냐면 보험 중 보험 끊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야. 부동산 가압류. 근데 유체동산 가압류나 예금통장 가압류일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공탁이 나와. 왜? 그게 이 채무자에 대해서 압박이 더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는 그냥 묶어놓을 뿐이잖아. 근데 예금채권이 가압류가 되면 그 사람은 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의 현금공탁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판결문을 받으면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압류를 시킬 수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공탁이 안 나와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압류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의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현금공탁을 해야 돼. 그게 가장 좋아. 그리고 너희도 이거 하나만 더 알아둬야 돼. 우리가 집행이 끝난 다음에 강제집행 정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돈이 2배로 들어. 내가 채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집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예금 채권에 대해서 집행하기 전에 먼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 내가 지금 금방 말을 했던 것 같이 1심 판결문 금액 그대로 현금공탁이 나와. 근데 이미 예금 채권까지 압류가 돼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2번 내야 돼. 그러니까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 한 번 현금공탁 내야 되고 이 이제 예금 채권이 묶여져 버렸잖아. 예금 채권 묶인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집행하기 전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면 이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되고 이미 집행이 끝나버렸으면 이 집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2배를 내야 돼. 이미 집행이 끝난 상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현금공탁을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아. 집행은 전혀 별개야. 강제집행이 들어가는 것과 집행 자체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야. 집행 자체가 된 것을 풀기 위해서는 또 집행 해제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집행되기 전에 무조건 강제집행 정지는 돼야 돼. 정지 신청을 하려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압류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법이니까 요건. 법은 요건과 효과의 학문이야. 이 요건, 법률 이제 규정에서 요건 1, 2, 3 이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이 충족 이렇게 and 충족되면 효과 마침 마징가 Z에서 막 이렇게 충족하면은 이제 문이 열려 발사 이렇게 효과가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이 요건 하나하나를 깨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소송을 방어할 때는 요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이 압류 주심 정부명령은 요건은 그냥 너무도 간단해. 집행문이 뭐야? 집행문이 아까 말했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 조서, 집행 조서, 그리고 당사자끼리 할 수 있는 편한 하나가 이제 공동주소,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채권, 갑, 을, 병. 을이 병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압류 추심명령, 압류 정국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자한테 이 채권이 없으면 다시 이제 압류 해제 신청하고 또 다시 이제 가는 것이지. 효과는 추심명령과 정부명령이 같은 듯 달라. 추심명령은 갑, 을, 병 이렇게 있는데 추심명령은 갑이 병한테 추심할 고난만 생겨. 추심할 고난만 생겨. 그러니까 내가 갑이 병한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거야. 근데 전부명령은 뭐냐면 전부명령이 이제 소급표가 돼가지고 효력이 발생을 하면 뭐냐면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그대로 채권 양도가 돼버려. 그대로 채권이 이쪽으로 양도돼버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정부명령 이후에 을은 또 다른 채권자, A 채권자, B 채권자, C 채권자 있겠지. 또 다른 채권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을이 병한테 예금 채권이 있단다. 뭐가 어디 있단다. 그러면 A도 채권자, B도 채권자, C도 채권자니까 이 사람들도 압류 추심명령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정부명령이 효과가 발생하면은 이제 을은 병한테 더 이상 채권이 없어. 이렇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추심명령은 아니야. 추심명령은 갑이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친 듯이 들어와 버릴 수 있어. 미친 듯이 들어온다는 건 뭐야? 이 채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다는 거야. 걸레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압류 정부명령이 그래서 좋아. 정부명령은 효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자. 채권이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 갑이 을한테 7천만 원 있어. 7천만 원 있어? 을이 병한테 5천만 원 있다고 쳐. 그러면 정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5천만 원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변제역. 내가 이제 연선 날 때는 소, 이, 변 이렇게 이제 외웠어. 소구표, 이전효, 변제효 이렇게. 송달되는 순간 결정일까지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과는 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이 갑한테 이전되고 이렇게 이전되는 순간 변제요.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5천만 원 수준에서 이제 변제가 돼가지고 2천만 원이 되는 거야. 압류 전부명령의 가장 오해가 뭐냐면 첫째,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7천만 원 있는데 이제 변제율을 잘못 오인해가지고 7천만 원 있는데 이 사람 채권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그럼 내 채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냥 남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면 변제율가 생기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아. 이게 가장 오해하는 하나야. 두 번째, 7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인데 A라는 채권자, 을의 또 다른 채권자가 여기에 압류 추심명령을 했어. 근데 6천만 원을 한 거야. 6천만 원. 그러면 압류 전부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넘어와야 하는데 지금 6천만 원. 다른 압류 채권자가 이미 6천만 원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이미 묶여진 것이지. 묶여진 것이니까 넘어올 수가 없어. 넘어올 수가. 그러니까 압류 전부명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뭐냐면 내 채권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거거든. 첫 번째 변제료 때문에 채권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어떡해? 아예 없으면 어떡해? 그래도 변제되는 것은 이 채권 금액의 한도 내에서. 두 번째, 이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무효로 돼. 그러니까 이 채권이 자기 채권이 없어지지 않아. 전부명령만 무효가 되고 압류는 그대로 유지가 돼. 압류는.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이 5천만 원 있으면 압류는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압류 추심명령을 하면 되지 다시. 그러면 이제 평등 배당을 받게 돼. 7천만 원, 6천만 원이니까 1억 3천에서 7천이니까 이 5천 곱하기 13,000, 7천 이렇게 해서 평등 배당을 받게 돼. 이 정부명령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봐보자. (5천만 원) 이렇게 있어. 5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정부명령에 대하면 이게 이렇게 옮겨진다 그랬잖아. 이제 이 채권은 소멸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갑은 이 사람한테만 받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변제 자력이 없는 거야. 이때가 위험한 거야. 이때가 5천만 원이 갖고 있는데 이제 병한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 자체가 변제 자력이 없어. 이 사람한테 이제 채권 양도가 되고 이 변제가 끝나버렸는데 이때가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압류 전부명령을 하지 않아야 될 때 뭐냐면 이 삼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럼 뭐야? 우리가 대부분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할 때 누구한테 해? 은행한테 한다고. 은행이 변제 자격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압류 전부명령을 해야 돼. 전부명령이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압류는 남아. 압류 전부명령이야 표현. 압류 명령 결정, 전부명령 결정이거든. 추심도 하나 또 말 하나. 추심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의료 B, A, B, C 이제 채권자들이 있어. 채권자들이 있는데 갑이 5천만 원 있고 이제 5천만 원 있어. 이제 을이 이제 패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류 추심명령을 시체해서 추심 결정을 받았어. 그래서 추심을 했거든. 5천만 원 추심을 했는데 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받았는데 추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 A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C도 들어왔어. 이 압류 추심 명령은. 그러면 이 A도 5천만 원, B도 5천만 원, C도 5천만 원. 그러면 이 값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못 가져가. 1250만 원밖에. 그리고 나머지를 다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추심을 받으면 바로 추심 신고서를 써가지고 제출해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 왜 압류 조부 명령을 하라고 그러냐면 이 채권을 갖는 순간 을의 또 다른 채권자들 그래 진성일 때는 괜찮아. 근데 이 사람들 통정 허위 표시한다고. 내가 압류 추심을 가장 먼저 했어. 근데 추심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때 나는 5천만 원일 거야. 여기 5천만 원이야. 근데 이 채권은 10억을 만들어버려. 10억 만들어버린다니까? 10억을. 그래가지고 10억이 들어와, 여기 압류 추심이네. 그러면 비율대로 이 채권이 찢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갈 게 없어. 이런 짓을 하는 채무자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압류 전명명령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잘 아셨습니까? 네, 압류 전부명령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권현필 변호사였습니다.